네, 이번 영상에서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은 그 비스코스 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비스코스 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코스 플로우는 프릭션 항과 서멀 컨덕션 항과 매스 디퓨전 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매스 디퓨전 항은 주로 케미컬 성분들이 있는 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다루지 않고요. 프릭션과 서멀 컨덕션을 갖는 그런 유동을 비스코스 플로우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동이 시간에 따라 물성치가 변화하는 언스테디한 특성을 갖고 3차원 유동이면서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컴프레서블 유동이면서 점성항을 갖는 비스코스 플로우라고 할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했던 작업이 질량 보정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유도하고 XYZ 3차원 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을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을 유도했었습니다. 원래는 요 중에 요 두 번째 모멘텀 이퀘이션만을 역사적으로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CFD에서는 요 세 가지 이퀘이션을 다 묶어서 이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컨티뉴티, 모멘텀, 에너지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한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풀 문제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유동의 특성을 봐서 도드라진 텀들을 규명하면 나머지 미약한 성분들을 이제 소거를 하게 되면 식들은 점점 간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가정을 해서 결국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보다 간단한 식으로 바꿔서 푸는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은 요 방정식 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식을 써보겠습니다. 컨티뉴티 이퀘이션에서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가 했었고요. 모멘텀 이퀘이션은 XYZ 세 방향이 있는데 일단 X방향만 해보면 이렇게 되고, 뭐 비슷한 건 반복이니까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은 비슷한 텀들은 이렇게 두고,
예,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전 강좌를 보시면 이제 이식들을 유도하기 위한 다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언스테디하고 3차원이면서 컴프레서블 하면서 비스코스한 플로우를 다 고려한 이 세 가지 방정식이 나비스톡스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언스테디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는 텀이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한 미분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3D라는 거는 이 모멘텀을 x, y, g에 대해서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3차원이 되는 거고, 컴프레서블 같은 경우는 밀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텀이 들어있기 때문에 컴프레서블 고려가 된 거고요. 비스코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릭션과 서멀 컨덕션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프릭션은 이런 스트레스 텀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컨덕션은 열 전도 방정식이 들어있죠. 네, 이런 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텀들이 이제 저희가 CFD에서 다룰 모든 텀의 전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지금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가 몇 개냐 하면 6개거든요. 로, P 알아야 되고, U, X, Y, G 방향의 속도도 궁금하고, 내부 에너지도 알고 싶고요. 그러면 이 6개의 물성치들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퀘이션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걸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6개를 구하고 싶으면 이퀘이션이 6개가 있어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족하면 못 푸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퀘이션도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은 5개밖에 없단 말이죠. 컨티뉴티 1개, 모멘텀 3개, 에너지 1개니까요. 총 5개. 그래서 이 1개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개를 이퀘이션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P는 rho RT라는 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 6개로 풀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또 이 온도라는 미지수가 하나 더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사실 방정식 하나가 늘어났지만 미지수가 같이 늘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미지수가 하나 더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미지수가 7개가 됐으니 그럼 1개씩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쓰는 식은 요 에너지라는 물성치가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요 식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가정이 들어가면 칼로리컬리 퍼펙트 가스라는 가정을 해서 요 정적 비율이 일정하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지수 7개, 이퀘이션 7개로 해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요 미지수 개수와 이퀘이션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은 언스테디하며 컴프레서블하며 비스코스한데, 일단 뭐 1차원, 2차원, 3차원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이렇게 쭉 따라오면 우리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동을 정의하고 나면 이 반대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언스테디의 반대는 스테디, 컴프레서블의 반대는 인컴프레, 비스코스 반대는 인비시드. 그래서 언스테디 하면서 컴프레서블 하면서 인플로우를 따져보면 이때는 오일러 이퀘이션이 돼요. 점성항을 무시하면 오일러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뭔가 점점 가정을 해서 다른 식들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테디이면서 컴프레서블이면서 인비시드 인플로우도 뽑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합이 두 개씩 있으니까 이렇게만 봐도 8개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중에 제일 간단한 거라고 하면 스테디이면서 인컴프레서블 하면서 인비시드한 유동이 제일 풀기 쉽겠죠. 네, 그래서 요 어떤 이제 유동을 가정하고 어떤 유동으로 문제를 풀 건가를 결정하는 순간 내 이제 방정식의 복잡도가 달라지고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한 그 디스크레타이저에 쓰이는 스킴들이 바뀌고 그 CFD에 필요한 기법들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초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컨서베이션 폼, non conservation form을 계속 구분했었는데 앞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on conservation form 같은 경우는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이라 그래서 뭐 밀도면 밀도, 속도면 속도 이렇게 그 자체가 프로퍼티인 이 변수들을 다루는 식이고요. 컨서베이션 폼은 이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의 끼리 곱한 성분인 플럭스를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로U, 로U V, 로EU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플럭스 형태로 식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나비스톡스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식으로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U라는 매트릭스가 하나 들어오고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 그 5개의 방정식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매스 컨저베이션,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썼던 그 항들이 첫 번째 줄에 들어오고요. 여기만 좀 써보면 그 다음에 모멘텀 3개의 성분들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를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시간에 대한 미분텀을 왼쪽에 놓고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시간에 대한 어떤 타임 마칭이라고 하는데 시간대에서 이제 미분값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시간이 진행하면서 이 값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 이거는 언스테디한 유동에서 이렇게 풀고요. 이게 만약에 스테디가 되면 요 텀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간 텀을 하나 넘겨서 이거를 스페이스 마칭 프로블렘으로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요게 나비스톡스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 편미분 방정식에는 또 이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하이퍼볼릭 이퀘이션, 파라볼릭 이퀘이션, 엘립틱 이퀘이션. 이 중에서 어떤 타입의 PD냐에 따라서 우리가 격자를 어떻게 쪼개서 이 미분식을 대수방정식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방법이 정해지고 나면 여기 이 스킴에 따라서 여기다가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 부여하고 바운드리 컨디션 부여해서 이제 솔루션을 구하게 되죠. 사실 CFD라는 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해를 내는 이 과정이 CFD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요 1단계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 준비가 됐죠. 이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은 좀 약간 믹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다양한 특성이 혼재되어 있고요. 여기서 유동의 캐릭터를 하나 정하는 순간 이게 뭐 하이퍼볼릭이냐 파라볼릭이냐 엘립틱이냐 이렇게 쫙 나뉘게 되고 식도 간소화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풀게 됩니다. 실제로 나비스톡스를 전체로 푸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계산량이 워낙에 많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유동을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유동을 정의하면 결국은 그 특성이 나뉠 수밖에 없고 어느 쪽 유동이 되냐로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스킴을 찾아서 적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를 구하면 그 CFD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그 영상에서 이제 나비스톡스 방정식을 다 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보통 CFD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첫 단계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뭐 유체역학 개론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정말 이제 CFD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또 CFD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